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수출 관련 기업의 경영 활동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양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산후조리원을 철거해 새로 건축한 뒤 2024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만여 명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23.5%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입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유일한 수출입은행이 또다시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도내 수출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경제계가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입니다.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못하는 수출입 자금 대출과 이행성 보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 투자나 수출을 희망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 분석과 통계 등도 제공하는 만큼 수출 기업 경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여수출장소가 유일한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라 예산 절감과 인력 감축을 위해 폐쇄 대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같은 이유로 출장소 통폐합이 거론되다 무산된 이후 다시 한번 문 닫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출장소가 폐쇄되면 도내 기업들은 관련 업무를 볼 때마다 광주 지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여수와 광양, 순천 경제계는 전남 동부권이 석유화학과 항만, 제철 등 수출 기반 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여수 출장소 폐쇄 추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울산이나 인천에 이어서 이 세 번째 수출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출장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이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의 역할을 좀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장소 폐쇄 추진 계획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혁신안 같은 게 이제 정부랑 협의해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존폐를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가 도내 수출 관련 기업에 제공한 금융지원 규모는 1,027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는 올해 금융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해 1,200억여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최근 광양과 여수, 목포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한 곳밖에 없었던 광양시는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 광양시. 청년 인구 비율이 26.9%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합계 출산율도 전남 시 단위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광양에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단 한 곳뿐입니다. 산후조리원도 갖추고 있지만 노후화 등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출생아 대비 광양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부분 순천이나 광주 등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출산과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오래됐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경영도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르면 2년 뒤부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기존 산후조리원을 철거하고 병원 옆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새로운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조리원 1, 2층에는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의 산모실 15곳과 다태아실, 음압실이 마련되고 3층과 4층에는 각종 프로그램실과 찜질방, 아동놀이실,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도비 40억 원에 시비 6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산모실 면적을 40제곱미터에서 최대 53제곱미터로 조성하여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고품격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산모 등 지역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좋은 시설을 찾아보면 선택지가 한정적이긴 한데 이번을 계기로 선택지가 늘어난 것 같고요. 둘째는 한 24년 이후로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면 지역민들은 다른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농촌 들녘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인데요.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12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가 청년 농업인 10,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4일 토론회를 열고 스마트 청년 농업인 10,000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 뒤 각 실국별 추진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은 모두 42,000여 명으로 집계됐고 30년 뒤에는 26만여 명까지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공공비축미를 지난해보다 23.5% 늘려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해남군은 건조벼의 경우 33만 4천여 포대, 산물벼는 9만 9천여 포대 등 모두 43만 3천여 포대의 공공비축미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남에선 연일 4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3일 여수 156명, 목포 151명, 순천 136명, 광양 90명 등 1,0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 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선 연일 2,000명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전남 완도에서 항구에 정박된 선박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과 완도 해경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4일 새벽 4시 40분쯤 완도항에서는 선박 한 척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어업 지도선을 포함한 선박 4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완도 해경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에 정박한 선박 10여 척을 분리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 3.3%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0월까지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기 전 농산물 336건을 대상으로 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3.3%인 11건이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냉이와 쪽파, 방풍나물, 열무잎 등 9종이며 압류 폐기 처리됐습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갑질과 폭언 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여수 무지개 쉼터에서 또다시 학대와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소자들은 4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지개 쉼터 원장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받았으며 종사자 B씨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찢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와 여수시 등 행정기관이 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지개 쉼터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전 법인 대표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직무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 제공인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5년 동안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자연사회의 재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순천시는 2018년 공인됐으며 올해 기간이 만료돼 내년 재공인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28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돼 있습니다. 흙막이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여수 지역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안전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건축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 전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도록 명시했지만 해당 건물 심의가 2017년 미뤄지며 관련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구조물 진단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체코와 콜롬비아 등 주한 외국공관 6개국 외교사절인에게 2023 정원 박람회를 홍보하고 정원을 통한 순천의 발전상을 소개하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콜롬비아 대리대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는 내년 박람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자국에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3회 순천시 미술대전 전국 공모 결과 입상작 155점이 선정됐습니다.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작품 1,494점 가운데 심사를 통한 종합대상과 우수상, 특별상 등 155점 입상작을 선정해 전시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상에 이경애 작가의 한국화 자작나무와 가을이 선정됐으며 시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순천시 미술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지원하는 관전으로 입상작 전시는 오는 6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1층에서 진행됩니다. 전남 영암에서 외국인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외국인 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 뒤에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나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영암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목포시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시설물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교량 44곳, 육교 11곳, 터널 3곳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노후된 청호, 고가교 등 주요 시설물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감 지하차도 배수시설과 갓바위 터널 입구 벽면, 갓바위 해상 보행교는 이미 보수 작업이 마무리됐고 하단 고가교 등 3곳은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어울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고 주민자치와 지역 소멸, 서남권 버스 공영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놓고 해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강좌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이 조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안전과 친환경 분야 5대 직종에 대한 기술 교육생을 양성합니다. 모집 분야는 전담 안전관리와 시운전, 스마트 정도, 원타임 세팅, 자동 용접 등 5대 직종이 해당되고 다음 달 2일까지 현대 3호 중공업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은 한 달 정도 진행되고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숙식, 훈련수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진군이 농업 생산 기반 전비 사업에 선정돼 도비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로와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농지를 재정비하고 용수 개발과 농로를 개설해 토지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강진군은 예산 23억 원으로 내년에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건강걷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민걷기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하루에 10,000보씩 12반보 걷기 도전에 성공한 시민 65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3,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걷기 챌린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워크온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순천시 커뮤니티에 가입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